9월 28일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또 다음 특강이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이 특강을 실시간 방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 40분에서 한 5분, 10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저번에 보여드렸죠? 다운팟 플레이어를 네이버에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그걸 설치하고 나면은 그 다음 아이디만 있으면 접속을 한 다음에 실시간 동영상 방송을 볼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찾아서 들어가 보면 이제 채널이 떠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제 채널이 떠 있으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실시간으로 이 영상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운영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이제 받으셨죠? 밑에 이제 같이 이 페이지 밑에 붙여놨을 텐데 이제 필기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특강에서 이제 특정 주제를 놓고 어휘라든지, 사실 그건 어휘라기보다는 상식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알고 난 다음에 관련 아티클들을 한두 개씩 찾아봐서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가 영어도 어려운데 이거 뭐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역시 여기 나오는 것들은 지금 방금 적은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면은 들을 때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항상 나오는 말이거든요. 꼭 알아두셔야 될 것들입니다. 오늘은 제목은 뭐라고 정했냐면 뭐랄까요? 정부와 보수와 진보. 좀 애매한 묶음인데, 정부만 하기엔 너무 적고 진보 보수만 하기엔 너무 적고, 두 개 합치면은 상당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거기 표에다가 제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영국을 적어놨어요. 우리가 영어권 국가들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영국의 이제 정부 부처들에 대한 용어들을 좀 알아놓는 게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부처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나 말을 할 때 이게 용어들이 맞아야 되거든요. 해봤습니다. 일단 그 우리나라 공식 명칭부터 해보죠. 우리나라 공식 명칭이 뭔가요? 그렇죠. 우리말로 뭐라고 하나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이걸 영어로 뭐라고 써요? The Republic. The Republic of Korea. 그걸 줄여가지고 ROK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북한은요? 노스 코리아라고 쓸 줄 알았어요. 북한이 공식 명칭이 아니죠. 북한의 공식 명칭은 뭔가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무리 우리가 주적이라고는 하나 우리 형제들 아닙니까? 근데 이거 이름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고, 누가 들으면 내가 무슨 주체사상 교육하는 줄 알겠네. 영어로 뭐라고 쓸까요? The DPRK라고 씁니다. 상식적으로 이건 한국인으로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렇게 씁니다. Democratic이 뭐 쓰나요? 근데 말이 웃기죠? 지들은 공산주의를 내걸고 있으면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래요. 인민은 뭐예요? People인 거죠.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인은 몰라도 한국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그러면 미국의 공식 명칭은 뭔가요? 그렇죠. United States of America. 줄여서 USA. 근데 이건 공식 명칭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식 명칭을 부를 때하고 그냥 호칭을 부를 때하고 말이 다르죠.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명칭 보통 부르는 게 뭐예요? 한국 이렇게 부르잖아요. 영어로는 코리아 혹은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부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USA는 공식 명칭이므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USA를 쓸 일은 없어요. 쓰면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 이번에 미합중국 다녀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셨나요? 이상하죠, 그죠? 미국이라고 그러지 미합중국이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영어에다 USA라고 쓰는 것은 무식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때는 The United States 끝이에요. 근데 보세요. United States of America는 명칭이기 때문에 더를 안 써요. 근데 여기다가는 The United States.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연합된 주들이라고만 됐죠. 그러니까 지들이 마음대로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걔네 말이야, 걔네 이런 의미로 The United States입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뭐라고 써요? The US. 점은 찍나요, 안 찍나요? 찍어요. 왜? 약자니까. 약자 끝에는 다 점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는 써요. 이게 보통 형용사 형태를 쓰일 때는 이렇게 빼고 쓰는 경우도 많아요. The US economy. 중요한 건 아니나, 여기다 점 찍는 거 틀리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명칭 부를 때는 점을 찍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캐주얼하게는 또 뭐라고 해도 몰라요? The States 이렇게 보죠. 상당히 캐주얼한 거예요. 아니면 America는 괜찮습니다. 근데 상당히 오만방자한 표현이긴 하죠. 미주 대륙이
뭡니까? 북미와 라틴 아메리카가 두 개가 있는데, 자기네가 어떻게 아메리카라고 부릅니까? 오만방자한 일인데, 우리가 미국인 봐줘가지고, 그냥 불러주죠. 불러줘. 오해 소지가 없으면 쓸 수 있습니다. 영국은 뭐라고 하나요? 그쵸. United Kingdom. 원래, 공식 명칭이보다 훨씬 길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써도 다 통용이 됩니다. 이것부터 길어요. 뒤에 뭐 있어? 나도 까먹었어요. 한 번 본 적이 오래됐어요. 그럼 됐어요. 정부, 이제 국가 명칭이 됐고, 정부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보통? The government라고 하죠. The government. 왜 the government를 쓰냐면, 당연히 어떤 나라를 언급하는지에 대한 그 인식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분명하면 반드시 the government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러는데 그 정부가 당연히 한국 정부야. 그럼 the government인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정부가라고 하면, 정부란 무엇이다라고 하면 관사를 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정부는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국회가 나오죠. 국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회를 뭐라고 부를까요? 국회. The National Assembly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은 다르거든요. 미국은 뭐라고 불러요? Congress. 혹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The Capitol Hill이라고 쓰기도 해요. 이게 왜 그런 거 했더니 얘네 그 Congress가 힐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거길 부르면 그러니까 이제 원래 명칭은 Congress라고 그냥 부르는데 이걸 The Capitol Hill이라고 부른다. 미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국은 뭐라고 할까요? 의원 내각제이므로 Parliament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면 의회가 이런 말이 있어요. Both chamber, 이건 미국 얘기예요. Both chambers come. 체인버 하면 이제 방을 체인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의회에 들어가면 미국 의회는 방이 큰 게 두 개가 있답니다. 누구네 방하고 누구네 방일까요? 상원내 방하고 하원내 방인 거예요. 그럼 상원은 상원은 이제 높은 거죠. 말 그대로 하원은 낮은 거예요. 쉽게 성공하죠. 이렇게 씁니다. The Senate 하면 상원,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하면 하원인데 이건 너무 길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부르는 그냥 The House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얘네 하나를 체인버라고 부르는 거예요. Both Chambers of Congress라고 하면 상원, 하원 모두 이런 뜻인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눠져 있지 않죠. 양원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없고요. 영국도 양원제예요. 영국은 상원과 하원이 좀 모양이 다르죠. 거기 써 있어요. The House of Lords 그리고 뒤에는 House of Commons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상원, 하원은 똑같이 상원, 하원이라고 우리말로 부르는데 명칭은 달라요. 그 다음이 또 상당히 제일 자주 나오는 게 이거예요. 장관이라든지 우리 교통부, 문화관광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부서를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서를 뭐라고 불러요? Ministry라고 해요. Ministry. 그러면 The Ministry of Defense 어디예요? 국방부. 그러면은 지금 재경부 없죠? 지금 뭐라고 부르나요? 지식경제부라고 하죠. 그럼 지식경제부 어떻게 쓰면 될까요? 안 찾아봤어야죠. 그때마다 명칭이 바뀌니까. The Ministry of and Economy 이렇게 쓸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건 미국이나 이런 데는 시스템이 바뀔 일이 별로 없어요. 이름이. 100년, 200년 지나도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자주 바뀌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번 정부가 바뀌게 되면은 장관이 그 정부 끝날 때까지 계속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5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편한 게 뭐냐면 이 이름 외워놓으면 나중에 계속 나와요. 근데 우리는 외울 필요 없어요. 이 사람 문화관광부 장관 아니었나? 어느 해 보니까 국방부 장관 하고 있네. 어느 해 보니까 저기 대통령 출마하네. 우리는 맨날 바뀌어요. 이 후진국의 특성이라고 봅니다. 맨날 바꿔. 무슨 일만 생기면.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었죠. 우린 미니스트리라고 쓰는데 미국은 뭐라고요? Department라고 씁니다. 미국은 Department예요. 그럼 The Department은 모양은 어떻게 쓰면 The Department of State. 이게 제일 흔히 나오는 그 부만 얘기한 거. 여기는 우리말로 국무부라고 합니다. 국무부. 국무부는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워낙 체제가 다른데 국무부는 말 그대로 국무를 보는 거예요. 국무부에서 하는 일은 국내적인 일도 있지만 사실은 외교 관계된 일들을 다 국무부에서 합니다. 국무부. 지금 미국 국무부 장관이 누군가요? 이럴 줄 알았어요. 힐러리 클린턴이잖아요. 힐러리 클린턴. 클린턴 부인이요. The Department of State이에요. 근데 왜 이걸 제일 먼저 얘기했냐면 얘네가 제일 중요하니까. 영어만 딱 피면은 맨날 이거만 나와요. The Department of State.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란다. 국무부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항상 나오는 거. 법무부 나오겠죠. 법무부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법무부는 The Department of
까먹었어요. Justice.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Department of로 쓰기도 하지만 짧게 바꿔서 줄여 쓰기도 해요. The State Department라고 쓰기도 하고 The Justice Department라고 쓰기도 합니다. 얘네가 법무부예요. 이거 자주 나오고 또 국방부 자주 나오겠죠. 국방부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The Department of Defense. The Department of Defense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짧게 뭐라고 쓸까요? The Defense Department라고 쓰고 펜타곤이라 해도 되죠. 왜 펜타곤이죠? 그 건물이 그 오각형인가요? 육각형? 오각형이죠? 펜타곤이. 오각형이기 때문에 더 펜타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여건이 됐어요. 우리는 다 미니스트리 있으면 되겠고 그럼 장관은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나라는 미니스트리니까 minister라고 써요. 근데 미국은 secretary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국무부 장관은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Secretary of State 이렇게 씁니다. 혹은 State Secretary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교통부 장관 해볼까요? Secretary of Transportation 혹은 Transportation Secretary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 틀리면은 정말 없어 보여요. 꼭 지키셔야 돼요. 근데 주로 나오는 부처는 그 정도면 끝날 것 같고, 뭐, 영국은 하세요. 영국 미니스터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건 그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다음. conservatives and liberals라고 나와있는데, 우리가 글 읽다 보면은, 이제, conservative하고 liberal이 많이 나와요. 우리말로 일단 두 개를 대비할 때는, 물론 이 단어들이 각각 쓰일 때는 우리말로 번역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이때 정치적 성향을 나타냈을 때, 개인의 성향이 정치적 성향이 나타냈을 때는 꼭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 보수와 진보라고 해야 됩니다. 보수와 진보, 자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에요. Conservatives and liberals인데 명사로도 he is a conservative, he is a liberal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왜 이게 두 개가 항상 나오냐면 미국은 양당제죠. 두 개의 당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는 공화당, 하나는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그럼 두 당의 성향이 너무도 극명하게 대립되어 있어요. 미국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렇죠. 미국을 50-50 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민주당에서 한 명 대선 후보 나오고 공화당에서 대선 후보 나오면 결과가 이래요. 49대 51, 48대 52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어때요? 제일 그래도 저기 중립적인 데가 어딘가요? 서울이지 않나요? 서울? 서울은 다 모여있으니까 경상도 같습니다. 어때요? 한나라당 몰표. 막 전라도 하면 99% 막 이러잖아요. 이게 후진국이라는 거죠. 지역 감정을 극복하지 못한 후진국. 물론 이제 아픈 역사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은 공화당, 민주당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수파가 누굴까요? 공화당입니다. 진보는 민주당이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그 보수하고 진보를 구분할 수 있는 걸 4개나 한번 써봤어요. 생각나는 것 같다가. 제일 중요한 게 빅 가버먼트, 스몰 가버먼트입니다. 요걸 이해를 하셔야지 글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빅 가버먼트는 무슨 뜻인가요? 정부가 크다는 얘기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가 좀 안 좋아요. 그럼 정부가 나서가지고 막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제 안 좋은데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둬야지. 이런 그 자세가 극명하게 구분이 되는데 그럼 빅 가버먼트를 지지하는 데는 리퍼블리칸일까요? 데모크래트일까요? 데모크래트입니다. 데모크래트. 민주당이 빅 가버먼트예요. 근데 이거를 4개가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세요. 그러면은 빈곤층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럼 정부가 소비 지출을 늘려서라도 빈곤층에게 좀 혜택을 주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빅 가버먼트가 금방 다가오죠. 근데 이게 얘들은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이 쑥 지나가 버리면 빅 가버먼트, 스몰 가버먼트 엄청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보세요.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정부가 돈을 많이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럼 빅 가버먼트일까요? 스몰 가버먼트일까요? 빅 가버먼트죠. 왜요? 세금 내놔! 우리 정부가 돈 많이 걷어가지고 정부가 커진 다음에 우리 니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야. 이게 민주당이라는 말인 겁니다. 그러면 감세하고 맨날 세금 깎아주고 하는 아니야. 세금 깎아주고 모든 걸 다 시장에 맡겨야 되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공화당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감세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텍스컷이라는 텍스컷 그냥 한 단어예요. 텍스컷 미국 역사상 거의 가장 많은 텍스컷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부시입니다. 부시는 전쟁 2번 했죠. 텍스컷 엄청나게 했습니다. 부시가 만들어온 예산 적자를 지금 감당 못해가지고 국가 부도 사태 위기까지 처해 있었어요. 한 달 전에 미국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사실 그게 지금 촉발돼가지고 우리나라 증시 난리 났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를 묻어놓고 있는데 텍스컷 깎아주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아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건 누구라 그랬죠?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럼 텍스 컷 하면 왜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되지 않겠냐? 천만의 말씀이죠. progressive tax. 우리말로 누진세라고 하면 누진세. 누진세가 무슨 뜻이죠? 그쵸. 세율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버는데 세율이 10%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럼 2억 버는데도 10%면 얼마인가요? 2천만 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누진세가 아닌 겁니다. 선진국일수록 누진세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1억 버는 사람이 10%를 적용하면 2억 버는 사람에게는 20%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1억 벌면 얼마 내요, 세금을? 1,000만 원. 2억 벌면 4천만 원 내는 거예요. 4천만 원. 그러면은 부자가 될수록 어떻겠어요? 좀 배 아프고 불리하겠죠. 그러면은 누진세를 지지하는 게 누굴까요? 민주당일까요? 공화당일까요? 민주당이에요. 그러면 공화당은 그런 거 싫어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면은 절대적인 금액이 누구에게 더 많이 들어갈까요? 부자에게 더 많이 들어갈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들어갈까요? 부자에게 더 많이 들어가죠. 또 부자는 개인에 비해서 기업은 훨씬 규모가 크죠. 세금 법인세 깎아주고 깎아주면 당연히 기업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부자들은 공화당을 일반적으로 좋아하고 가난하고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보통 민주당을 좋아합니다. 이게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슈가 상당히 복잡한 게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관련 얘기가 나오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북한이라고 칩시다. 북한 이슈. 지금 이슈 몇 가지 했어요. 세금 얘기하고 가버먼트 얘기하고 북한이랑 이제 대외 정책에 있어서 북한이 자꾸 까불어요. 가서 한 방 때려주자. 이건 공화당일까요? 민주당일까요?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제가 뭐라 썼어요? 헉스라고 썼죠. 우리가 매파, 비둘기파 하잖아요. 실제로 그 강경파를 매라고 부르고요. 이제 온건파를 비둘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헉스 하면 보통 리퍼블칸 얘기하고요. 그리고 더프스 하면 보통 데모크래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도 이제 더프스를 기억 못해서 누가 피존이라고 하는데 그건 섬유유연제예요. 피존은 아니에요. 더프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재밌는 건데 이거 반응이 안 좋네. 그럼 형용사로 볼까요? 강경하다라고 하는 형용사 만들어 볼까요? 허크에서 나와서 hawkish가 되고 dove는 어떻게 바뀔까요? dovish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맨날 북한은 그러면 누가 대통령, 민주당이 대통령 되는 걸 좋아할까요? 공화당이 대통령 되는 걸 좋아할까요? 민주당이. 왜냐하면 민주당은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 일반적으로 평화롭게 가려고 하고 이러는데 공화당은 왜 그러냐면요. 자, 미국에서 종교적으로 볼 때 크리스찬인 사람이 더 많은 데가 좀 극단적인 구분이긴 하지만 공화당이 많을까요? 민주당이 많을까요? 공화당이에요.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면 여러분 바이블 벨트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 벨트라는 얘기는 이게 벨트잖아요. 근데 바이블 벨트를 어디를 바이블 벨트라고 하냐면 미국 남부 지역, 텍사스, 아리조나 이쪽 있죠? 이쪽 쭉 해가지고 벨트가 있는데 여기가 남부 지방이에요. 남부 지방은 극보수 그리고 fundamental Christianity,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할까요? 철저한 기독교주의 이런 거예요. 철저한 기독교주의자들이 동성애자들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의 경우에는 원칙론자, Christianity, morality 이런 걸 강조한 사람이에요. 원칙론자, 원칙. 근데 리버럴은 뭐야? 항상 융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나요? morality하고 common sense를 썼죠. 이 common sense라는 부분에 대해서 리퍼블리칸은 반대할 겁니다. 왜냐면 자기네가 common sense가 있다고 얘기하겠죠. 왜냐면 common sense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비교적인 어떤 상대적인 단어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런 것들보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 보통 이제 리퍼블리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오바마는 민주당인가요? 공화당인가요? 민주당이죠. 민주당. 그럼 전에 부시는 공화당이었어요. 부시가 몇 번 대통령 당선했나요? 재임했죠. 미국은 재임 3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재임까지만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미국은 요즘에는 거의 항상 재임까지 해요. 부시 전에 누구였죠? 했잖아요, 제가. 클린턴이었죠, 클린턴 그 사고를 치고도 2번 해드셨잖아요. 그죠? 민주당 2번 하고, 공화당 2번 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민주당이 되고. 공교롭게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래요. 그러니까, 한 당이 장기 집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아무리 많아봐야, 12년 이래요. 12년이라고 하면 2텀, 3텀이죠, 4년씩. 근데 요거 바뀌면 또 바뀌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어지간히 큰 잘못을 하지 않았으면은 국민들이 대부분 한 번 대통령 됐으면 그 다음까지 지지를 해줍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극명하지 않나요? 우리는 좀 냄비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무슨 일 뻥 터지면 와 막 이러고 난리 나잖아요. 뭐 무상급식으로 와 하고 별로 관심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이 사람이 아주 몹쓸 짓만 안 했으면. 그런데 몹쓸 짓이라는 것이 또 웃긴 것이 클린턴이 그 짓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욕을 먹었으면서 지금도 보면 클린턴 보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되게 그런 걸 금방 까먹은 것 같아요. 전반적인 클린턴의 어떤 지지도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건 클린턴 시대가 미국 역사상 거의 가장 호황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네, 그렇죠. It's the economy stupid. 그건 하나 다시 한번 쓰고. 클린턴이 재선 때 내걸었던 선거용 구호가 이거였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해 볼까요? 중요한 건 주머니 사정. 야, 중요한 건 경제 이 바보야. 상당히 강력한 발언이거든요. 이걸로 이겼어요. 근데 물론 이제 클린턴이 운이 좋았다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 순환 주기상 클린턴이 재임했을 때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이었대요. 그러니까 운도 좋았던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클린턴 같은 경우는 요게 90이에요, 요게.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있냐면 spend an hour with Mr. Clinton, you will fall in love with him.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있으면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정말 아주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바람둥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뭐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어요? Hawks, Doves, Morality, Common Sense라고 했죠. 그러면 간단히 정리하면 끝이에요.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하면 가장 크게 여러분이 떠올려야 될 게 뭐라고요? Big Government, Small Government. 이게 사실 모든 걸 설명해요. 그럼 가난한 자들을 위한 당? Democrat. 부자들과 기업들을 위한 당? Republican.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은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입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trust me. 이 선입견을 가지고 글을 보면요. 다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저를 믿으시라고요. 그러면은 보통 또 뭐 했었죠? 그럼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된다라는 건 누구네요? 민주당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쓴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러면은 허크스하고 더프스 얘기할 때 허크스는 누가? 공화당인 거예요. 그리고 더프스는 민주당인 거고 또 도덕성을 강조하는 크리스찬들은 공화당 원칙론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되면은 다 민주당식으로 가고 공화당이 되면 다 공화당식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의원들의 그 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상원하고 하원 모두에 민주당 의원이 있고 공화당 의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율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럼 민주당에서 지금 뭡니까? 총 의석의 이제 대부분 여기도 그래요. 얘네들은 상원이건 하원이건 의석 차이가 5개를 안 넘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죠. 50-50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렇습니다. 중간 선거가 뭐냐면 이제 의원 선거 우리도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는 그 대선 있고 나서 2년 있다 합니다. 그럼 그게 이제 그걸 중간 선거라고 해서 midterm election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2년 동안 국정 운영을 했는데 니네 당에 대한 불만이 많아. 그러면은 중간 선거 때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때 세 명 정도 차이가 나면 이때 갑자기 확 바뀌어 버려요. 이게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근데 지금 민주당이 소수당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맨날 뭐라 그러냐면 정말 정치하기 힘들다고 맨날 또 어젠가는 연설에서 뭐라 그러냐면 공화당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시 정치인들은 대단하죠. 그래서 이 둘의 대립은 항상 계속되지만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정도의 추태는 많이 보여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원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미국은 의원을 뭐라고 불러요? Senator 혹은 Congressman이라고 부릅니다. Congressman 말은 그냥 의원인데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하원 의원을 말하고 Senator 하면 상원 의원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하 양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해요? Lawmaker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원을 얘기할 때 미국도 사실은 Lawmaker라고 써요. 왜냐하면 이들의 원래 주 본업이 뭐니까? 법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은 둘 다 부를 수 있지만 세너터냐 컨그레스맨이냐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구분해서 말하고 일반적으로 다 불러가지고 러메이커스를 불러요. 우리도 러메이커스라고 하죠. 근데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이걸 이렇게 쓰기도 의원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Members of Congress. 줄였으면요. MC.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영국 같은 경우는 Parliament니까 Members of Parliament. MP라고 줄였어요. MP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헌병인 줄 알더라고요. 밀리터리 폴리스. 아니에요. Members of Parliament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의원을 부르는 말이고 우리나라는 러메이커고. 자, 어지간히 할 건 다 한 것 같죠, 이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제 그 미국
뉴스 웹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이제 정치 가버먼트라는 누른 다음에 거기 하나만 딱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부처라든지 이런 게 쭉 나오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공화당 이걸 검색을 가지고 뉴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쳐보세요. Democrats 혹은 Republicans 이렇게 들어보면 둘이 대립하는 과정을 한번 글 하나 한두 개를 정도 꺼내가지고 공부하면서 읽어보면은 훨씬 더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게 금방 다가올 거라고요. 이걸 모르면 글 이야기 아주 힘들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